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 무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청문회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 의견을 전합니다. 지난달 18일에 우리 법사위에 가장 먼저 회부된 청원이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가 오범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민생을 다짐했는데 민생법안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활동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탄핵이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 소추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국정 파트너이자 국회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야당이 국립민복을 멀리하고 정쟁적 아젠다로 국정과 대통령 망신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안건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유는 재임 중에 일어나야 하고 중대한 위헌적 위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원에 언급된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에 투기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 국회가 청원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선례집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0% 다 폐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처음 도입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때부터 20대, 21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동의 청원이 총 117건입니다. 모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1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10만 명이 넘으면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는지 정확히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청문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우리 국회 법사위에 부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경우에 당시 본회의 부의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여야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국회 규칙과 청원법에 따른 판단도 전제가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사위에서 그 국회법대로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당연히 존중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재헌절입니다. 우리가 재헌국회와 헌정사에 남아있는 그 선대들의 정신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통합 그리고 협의, 협치, 합의 정신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법사위 모습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법권자들의 행동 양식을 모두 법률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조항이 수백조, 수천조가 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 전통과 관례가 중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국회 운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맞췄습니까? 여야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정당의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많아지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여망이 담긴 법안이 아닌 정파적인 법안들로 성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되돌아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